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카피 문건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직장 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나도 그럼 직장 때려치고 사업이나 해볼까 라고 생각하실 때 그러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아 지금 있는 직장에서 지금 직장을 잘 다니시고 뭔가 창업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은 막 뭐 올인을 해서 뭘 할 생각을 마십시오. 대신 조금씩 발을 담그면서 말 그대로 이제 간을 좀 보세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몇 군데 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우선 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년 전 사람들은 무엇을 성취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순응하는 길과 독창성을 발휘하는 길이다. 자, 그래서 순응이란 이미 잘 닦여진 길로 무리를 따라가며 현상을 유지함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거죠. 뭐 대기업 뭐 사장님 뭐 전무님 되고 그러니까 뭐 평사원 입사해서 뭐 전문 되고 뭐 부회장님 되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셀러리맨의 신화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기존 있는 시스템에서 잘 라인을 따라간 어떤 순응을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냥 성공하는 길 중에 하나로 이제 순응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창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독창성이란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하여 시류를 거스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나 뭐 가치를 추구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걸 가리킨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어떤 성공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겁니다. 무조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돼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길을 잘 라인을 따라가서 그 닦여진 길을 가는 것도 성공. 그리고 세상에 없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성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스토리텔링 주제로 나오고 있는 거는 와비 파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안경테를 주문하는 어떤 그 회사 설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안경테에 마진이 엄청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300불, 뭐 500불 정도 되는 이제 안경테에 대해서 게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책에 의하면은 일종의 의료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뭐 비싼 돈 내는 거를 이제 주저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냥 그 값이다라고 하는데 이 와비 파커라는 사람, 이 설립자 네 사람은 이거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어떤 그런 독창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우리는 좀 더 싸게 이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 네 명의 설립자가 우리는 이 세상에 엄청나게 싸고 좋은 안경테를 보급할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지만 이 비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잘 몰라서 말 그대로 발을 조금씩 담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이 중에서 뭐 두 명은 저는 다른 회사 인턴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업 아이템이 있어 온몸을 다 던져야 돼가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쓱 발을 담궈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4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걸기는커녕 실패할 경우에 대안을 마련하면서 위험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패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정말 세계 최고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거 실패할지도 몰라, 잘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충실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이렇게 대안을 좀 마련해야지라고 하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가? 무조건 발을 조금씩 그러니까 이 빠지지 않을 정도면 발만 이렇게 살짝 담궈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계속 이어집니다. 이 44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이 사례에 나오는 와비파커 창립자들의 경우에도 뭐 아이디어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좀 싸고 좋은 안경테를 내놓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한 거는 뭐 1년이 지나고 뭐 우리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미루고 막 그러니까 생각이 난 김에 번뜩 자, 야, 지금 당장 시작해가 아니라 천천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말 그대로 좀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좀 망설이기도 하고, 야, 우리가 잘 될까? 안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창의성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종의 그 망설이고 뜸들이고 하는 게 아이디어를 다듬는 아주 좋은 과정으로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실천하지 못할까? 나는 왜 게으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다듬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당신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고 당신의 사업 구상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당신이 추진하는 사업은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아니 내가 100%의 확률을 가지고 뛰어들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내가 성공 못할지도 몰라, 이거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사업을 더 지속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각나서 당장 회사 때려칠 거야가 아니라, 조금 더 다니면서, 간도 보고 좀 더 시장 조사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9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성공한 창시자들은 한 분야에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는 극도로 신중을 기함으로써 위험을 상쇄한다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재테크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재테크할 때 수익을 얻고 싶을 때 어떤 거는 아주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고, 또 어떤 일부의 금액은 좀 위험하지만 잘 되면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사업 아니면은 절대로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은 그 안정성을 중시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이거 하다가 망해도 돼라고 하는 사업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잘 맞추면서 위험을 관리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사례에 나온 창립자들이 뭐 우리는 뭐 무조건 위험한 게 좋아, 아니면 우리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돼가 아니고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이 와비파커라는 기업은 좀 위험하니까 안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위험을 좀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뭐 온몸을 뭐 열정을 다 바쳐야지 뭐 24시간 그것만 생각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이 창의성이란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저도 뜨끔한 얘기가 나오네요. 7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작업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엄청나게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독창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번뜩인 아이디어 하나로 이렇게 뭔가 하나로 쫙 하는 게 아니라, 막 아이디어를 막 내보다가 이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하는 뭐 브레인스토밍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계속 이제 활용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창의성이라는 게 가만히 다 있다가 팍 이제 튀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광고회사 다니는 학교 선배가 있는데요. 엉덩이로 일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우린 엉덩이로 일해. 그래서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아니 그 광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어느 날 전구가 이렇게 불이 탁 들어오지 팍 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랍니다. 양을 이렇게 쌓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 이제 좋은 게 건져진다고 하니까요. 이 창의성 측면에서도 일단 나는 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을까? 괴로워하실 게 없습니다. 양으로 승부해서 그 중에 한두 개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 나 지금 직장 생활에서 좀 못 견디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 아이템 뭐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사업을 하면은 막 이제 아이디어를 막 정리해서 그 중에 한두 개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장인분들
뭐 보고서를 쓸 때라든가 어떤 그 기획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는 자신이 아이디어에 너무 익숙해져서 처음 접하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얼마나 그 아이디어에 노출돼야 하는지를 과소평가한다. 이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고민하고 기획하고 구상했기 때문에 나는 잘 알아. 그런데 이 설명을 듣는, 그러니까 뭐 보고를 받는 사람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 그것만큼, 그러니까 이 기획한 사람만큼의 어떤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 듣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야,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뭐 그 센스가 없는 사람이야, 아유, 너무 진취적이지 못해라고 이렇게 속으로 화를 낼 게 아니라 점점 이해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런 단계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닐 때 사실 담당자들의 그 엄청난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올라가면서 채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보고 라인에서 그 보고 계통에서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편으로 보면은 그 보고 계통을 밟아 나가면서 이제 이해시키는 어떤 그 담당자의 노력도 조금 더 이제 많이 수반된다면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 자기의 기획안이 좀 통과되지 않을까. 근데 뭐 회사에선 그렇잖아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내고 하는 건 좋은데 항상 회의할 때 반짝이는 아이디어 낸 사람, 그래? 그럼 네가 해봐, 뭐 이렇게 되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중간도 가고 별 귀찮은 일도 안 생기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참 슬픈 현실이죠. 어쨌든 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스라는 책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제로 다른 기업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고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뒤에 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독창성은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거 되게 맞는 말입니다.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양으로 승부한다. 일단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물론 이론에서 보면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문장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창의성의 경우에도 막 양이 쌓여지다 보면 이 중에서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의성을 이제 발휘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좋아, 난 때려치고 이거 할 거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저는 제 인생에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급이 되는데 어디 가든 뭐 못하겠어? 어디 가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이 책을 미리 읽었었다라면은 그렇게 위험한 선택, 고생길을 밟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겠다, 뭐 퇴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떤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제 발휘하고 싶고, 아니면 팀원들에게 창의성을 좀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싶은 중간 관리자 분들이라면 이 책을 사서 선물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디자인, 막 빨강 파랑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책을 이렇게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지하철에서 읽기에 좀 있어 보이는가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좋은 디자인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좋은데 책 내용도 좋아서요. 이 책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판매 잘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리지널스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 있으세요? 지금 당장 너무 올인해서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아이디어를 이렇게 김치가 익어가듯이 유산균 발효하듯이 천천히 아이디어를 숙성시키시면서 위험하지 않게 조금씩만 발을 담그시면 좋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